이렇게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사코콜에 방문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실습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셨을 때 아니면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먼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까마득한가요? 강남 까마득하다뇨. 압구정에 있는 어떤 센터에서 했는데 실습생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팀 단위로 좀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워낙에 규모도 작기도 해가지고 뭐 팀의 구분이라기보다 그냥 그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습을 2번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종합복지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두 번 다 순환 실습으로 실습을 했었습니다. 저는. 순환 실습은 뭐고 심한 실습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에 있는 팀을 돌아다니면서 뭐 사례 관리 업무도 해보고 지역사회 조직에서 업무도 해보고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팀을 조금 다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실습인 거고, 심한 실습은 어느 팀에 한 달 동안 속해서 사례관리팀 업무만 주로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순환 실습이라고 좋고 심한 실습이라고 좋고 이런 거를 사실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은 방중 실습이라 불리는 것도 있고 학기 중 실습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방학 중 실습은 방학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매일 나오면서 실습을 진행하는 거고, 학기 중 실습은 아무래도 학기 중에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실습을 좀 병행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좀 장단점이 있다면은 한 번씩 나오면 아무래도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조금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방학 중 실습은 그런 부분에선 좀 더 연속성 있게 진행해서 집중이 잘 된다는 게 장점이긴 하겠네요. 실습에 대해서 좀 간략한 얘기 나왔는데 학생 때 실습을 경험해봤고 사회복지사가 되고서 또 실습생들을 받는 입장인데 혹시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공통점으로는 자발적이진 않다라는 게, 학생일 때는 사실 졸업을 위해서 보통은 다들 실습을 하잖아요. 그쵸? 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무조건 실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도 실습을 진행하는 건 후배 양성을 위해서 기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차이점은 뭐 있으세요? 실습을 받을 때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슈퍼바이저가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좀 커버할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로 몇 년 있으면서 이제는 좀 어떤 기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실습생들은 원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는 점?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최대한 슈퍼바이저를 괴롭히는 게 도움이 엄청 될 거긴 해요. 그쵸. 그렇게 계속 해달라고 한다고 안 해주는 슈퍼바이저는 없기 때문에 당연해요. 최대한 귀찮게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실습생이 뭔가 배우고 싶다 하면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또 막 알려주고 하지, 사실 막 실습생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먼저 굳이 뭐 이런 거에 다 알려줘야 되나? 뭐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왔는데 실습에서의 경험이 취업에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랑 좀 연결되는 게 슈퍼바이저를 좀 괴롭히는 만큼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얻어가는 게 많을 거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가 넓진 않기 때문에 결국 한 다리 건너 다 만날 수 있는 사이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맥을 쌓는 측면에서도 실습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습하기 전에는 장애 분야에 딱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잘 모르기도 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야다 이렇게만 저는 맨날 설명을 들어서 장애 분야에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실습을 할 때 그 장애 분야에서 되게 많이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이후로 장애 분야에 좀 관심이 생겼고,
여기 현장에 입사할 때도 우연치 않게 또 장애 분야에 또 자리가 나가지고 실습 때 했던 경험, 봉사활동 때 했던 경험,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살려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죠. 실습할 때 경험이 당연히 좋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막 과제를 많이 내주다 보면 아, 과제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실습생들이 종종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기간에 사실 막 플러스 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 업무가 많아지고 피드백 해야 될 양이 많아지고 사실 더 힘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과제를 많이 준다는 거는 정말로 후배 양성에 목적이 있고, 실습생들이 정말로 현장에 좀 왔으면 좋겠다, 애정이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면 건의하는 걸로. 네,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해서 좀 네, 소통하고 조정하고 하는 건 필요하죠. 너무 혹사하면 또 현장에 오기 싫을 수 있잖아요. 실습생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네. 우리는 주는 겁니다. 네, 정말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